네, 2017년도 민경채 2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기호화 문제입니다. 기호화만 하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리는데요. 이 기호화를 좀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첫 번째 동그라미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혹은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A, B 가운데 어느 하나만 전시되거나, 이 말은 무슨 말이지? 그러면은 A이고 B가 아니고, 그게 아니면은 A가 아니고 B이고,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뒤쪽엔 또 어느 것도 아니구나로 돼 있으니까 그게 아니면은 둘 중에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 나대 A, 근데 나 B.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걸 바꿔가지고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기호만 쭉 나오고 그다음에 문제가 전개가 안 됩니다. 이 첫 번째 동그라미를 할 때 그냥 만약에 이거를 기호화시킨다고 하면요. 이렇게 기호화시켜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머릿속에서 이 내용을 일단 이해를 해줘야 돼요. A, B 가운데 어느 하나만 전시되거나라는 말은 이거거나 이거죠. 둘 중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얘가 지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건 뭐죠? 둘 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 있는 이 말은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세 가지가 되는데 안 되는 건 얘다. A랑 B는 이거는 안 된다. 사실 첫 번째 동그라미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지금 제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걸 들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자,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걸 때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 주면 되게 편합니다. 제가 논리적 사고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A랑 B가 있는데요. 지금 되는 영역이에요. A와 B 가운데 어느 하나만 전시되거나 1영역, 2영역 이런 거죠. 그다음에 둘 중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 3영역. 이것들만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외가 어디죠? 지금 숫자 안 써 있는 거. 지금 빗금친 영역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곳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곳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곳이 어떤 곳이죠? A이고 B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논리 기호화를 시키려고 하면요. 좀 논리 기호화가 막히는 부분. 내가 이 말을 꼬아놔가지고 논리 기호를 못하게 해놓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거짓이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동그라미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거짓이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셔야 해요. 물론 이거를 쭉 쓰고 그걸 거짓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B, C 중 적어도 하나가 전시되면 그러면 이거는 B, C 중 적어도 하나가 전시된다라는 거는 B 아니면은 C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막히면은 뭐 나중에 이 정도는 그냥 외울 수도 있겠지만요. B, C 적어도 하나가 전시된다라는 말은 여기도 하나가 전시되는 거고 여기도 있는 거고 이 3도 있는 거죠. 전체 합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B, O, C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전처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여기가 아니다. 여기는 이 영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생각할 때 이걸 그러면 아까 전처럼 생각하면은 B거나 C가 아닌 영역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바꾸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잘 쓰진 않겠지만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렵게 표현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던가 아니면 해당하는 것을 그렇다고 말하는 거. 그렇게 되면 영역적으로는 말이 되는 겁니다. T 아니면 F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C와 D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 이 말은 C, or D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다 안 썼네요. B, C 중 어느 하나가 전시되면 D도 전시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이거였어요. 각각 부정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의 부정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A면 P면 Q이다 부정 어떻게 하죠? P면 Q이다의 부정 같은 경우는 P, T면서 얘가 F인 경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P면서 Q인 경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B 아니면은 C면서 D인 경우. 이게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의 부정입니다. 얘 첫 번째 동그라미 부정,
두 번째 동그라미 부정.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예. 세 번째 조건은 C와 D 중 어느 것도 전시되지 않는다. 이거의 부정은 C or D가 돼야 되는 거죠. 해설을 해드리는 거 좀 치중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세 개를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남죠. 예를 들어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남긴 다음에 정리하는 거야 뭐 쉽죠? 엄청나게 쉽습니다. 네 개밖에 없으니까요. A, B, C인데 첫 번째 A, N, B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돼야 되네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동그라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니요, 두 번째 동그라미 부정을 생각해 보면요. 일단 이 뒤쪽 거 n부터 처리하죠. D는 아니래요. B, O, C 이거 기호화시킬 때 어떻게 제가 시켰죠? 여러분들께요. 실질함수 규칙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야, B면 C다. 즉 B가 아니면 C가 된다. 이렇게 그냥 위에다가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가 아니면은 D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C가 아니면 D가 동그라미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전시된 유물의 총 개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조건 가지고 이 써준 거 가지고 나머지 C자를 한번 찾아보죠. 대우 조건에 따라서 D가 아니게 되면 C는 동그라미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 생각 안 해도 그냥 C, D 중에 하나 돼야 되니까 C는 동그라미 돼야 됩니다. 나머지 이거 생각해보고 충돌되는 거 있는지 보면 여기 대우 조건 확률이 많아져. C가 동그라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네요. 기호화만 사실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기호화가 좀 쉽지 않았는데 기호화를 다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기호화를 어떻게 시키는지 한번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거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